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10일 요르단 원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이날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만족을 보였습니다.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대표팀 내 불신이 있다는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 암만의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준비했던 것 역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완벽하게 보여줬다.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은 이재성, 오현규의 연속골에 힘입어 2점 차로 요르단을 꺾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부상 공백에도 무실점 승리로 승점 3점을 더한 한국은 3차 예선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둬 B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날 대표팀은 왼쪽 측면에 선발로 나서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려던 황희찬이 전반전 상대의 연이은 태클에 발목으로 교체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를 대신해 투입된 엄지성도 후반전 초반 무릎 부상으로 나가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황희찬은 두 번째 게임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돌아가서 정확하게 체크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승리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묻는 말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감독이고 감독으로 역할을 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대표팀 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소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 김민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제 결과 가져와서 되게 만족스럽다. 가장 중요한 걸 가져와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실점에 대한 소감에 대해 김민재는 수비수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이 무실점이다. 승점 3과 무실점을 동시에 가져와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주장 완장의 무게에 대해 김민재는 말 그대로 임시 주장이다. 내가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팀원들끼리 이제 같이 잘 얘기해서 한 팀으로 잘하려고 했다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김민재는 상대의 플레이에 대해 상대가 일부러 거칠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선수들도 이제 태클을 하려다가 조금 불행하게도 이제 그렇게 됐는데 선수들끼리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아쉽게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8개월 전 아시안컵 준결승 패배 당시 김민재는 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 내가 없어서 졌다기보다는 그때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연장전도 많이 해서 지친 것 같았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와 빠른 선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와 감독에 대한 선수들의 신뢰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 김민재는 자꾸 외부에서 선수단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런데 정작 우리 선수단 분위기는 정말 좋은 상황이다. 외부에서도 이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홍명보 감독이 국회 현안 질의에 불려나가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도 그의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로 지적하는 등 문제가 거듭 거론되자 일부 축구 유튜버들은 대표팀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울산 HD에서 함께한 인연이 있는 골키퍼 조현우도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신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현우는 대표팀 내부적으로 감독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음이 있다.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인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장 사선 도전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앞서 내놓은 발언의 의미 또한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국제축구연맹이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한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두고 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며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계 현안과 관련해 이달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문성 해설위원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3일 이데일리를 통해 축구협회가 피파 공문을 통해 대중을 겁박하고 싶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2일 문체부는 서울 종로구의 정부 서울청사별관에서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유일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규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독립성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문체부에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피파의 공문이 축구협회에 전달된 게 알려졌습니다. 피파는 지난달 30일 협회에 공문을 보냈으나 공교롭게도 문체부 발표가 있던 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파는 산하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합니다. 정관 제14조 1항에도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 15조에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립니다.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국제대회 출전권을 박탈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정치, 종교적 문제로 이스라엘의 입국을 거부하자 개최권을 회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협회가 그런 점을 노리고 문제를 다 덮고 싶은 것이라며 사실 누가 봐도 협회가 문체부 발표에 맞춰서 내보낸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선임 관련 문제가 본격화될 때와 현안질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언급됐던 말이라 새롭지도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피파의 큰 원칙은 당연히 외부의 힘이 협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면 제재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나라와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내분 사태가 벌어진 프랑스도 청문회를 거쳤으나 피파의 제재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